음악이나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무대에 서거나 경기에 나가려면 외로운 고독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10년, 20년이 있어야 무대에 오르고, 그렇게 올랐어도 관객의 눈에는 1초 만에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미술도 예술도 절대 시간을 들여서 진입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 그러려면 절대 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그게 붓질이든 뭐 어떤 일이든. 나무의 시간을 찾아 들어가는 나무 작가 준영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CF 쪽 일을 하셨다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그러니까 미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광고회사에 맨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CF 만드는 일을 24년 동안 해왔고, 한 300편이나 한 400편 정도의 CF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대한항공도 했었고, 삼성전자 일도 했었고, 현대자동차도 했었고. 그럼 그 약간 카피라이터 같은. 카피라이터도 같이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하면은 같이 글을 쓰는 게 네. 광고 기획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당연히 거기에 카피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하는 크리에이터 작업을 계속 했죠. 오랫동안 그 기획실장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계기로 미술 쪽으로 오시게 된지. 광고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애가 둘이 있는데 애들이 20살 넘을 때까지 제가 키워본 적이 없을 정도로 좀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광고 일을 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회사를 서서히 접어가면서 새로운 일을 하려는 작업실을 차려놓고 계속 이렇게 디졸브를 물렸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근데도 뭐 일이 계속 있고 직원들도 있고 회사가 있으니까 접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사실은 새로운 일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오랫동안 또 해왔으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심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죠.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근육의 힘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농담처럼 뇌가다꾼이라고 저를 얘기했거든요. 뇌가다꾼. 예, 노가다가 아니라 뇌가다꾼. 뇌가다꾼. 네, 계속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내고 기획하고 그거를 무수히 반복했기 때문에 스스로 난 뇌가다꾼이다라고 하다가 나이를 먹고 더 늦기 전에 노동의 길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라 하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이 미술판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학교 다닐 때 미술을 전공했고 미대를 다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열망 같은 거는 항상 있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당연히 있었고, 뭐 그림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열망이 있었고, 전 세계 촬영을 다녀도 시간 날 때마다 뮤지엄 다니고 이러는 걸 꾸준히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안목도 많이 키웠고 취향도 올려놨는데, 이제는 성실하게 노동, 육체를 쓰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이 정신의 힘하고 육체의 힘하고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정신의 힘은 좋은데 육체의 힘이 작으면 자꾸 이렇게 뭐랄까 잔머리를 쓰고 요령을 찾게 되고, 육체는 좋은데 정신이 허약하면 그거는 좀 무대뽀적 삶을 사는 거죠. 같은 일을 해도 일이 조금 개념 없이 무대뽀로 가는 게 있어서 이제는 육체를 쓰자라고 밸런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광고일 관두면서부터 산을 다니면서 나무도 좋아하게 됐고 건강도 좋아지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 나무를 어떻게 보면 만나게 된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 나무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네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무를 보고 얘기를 하면 자기들끼리 막 감동을 해요. 아무것도 작업한 게 아니라 그냥 나무 그냥 나무 자체. 나무 그냥 이렇게 판 슬랩이라 그러죠. 그냥 나무판 하나 세워놓고 와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무 작업도 안 한 그냥 판일 뿐인데 그냥 그거 보고 와 결 좀 봐 그러면서 막 감동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죠. 근데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와, 이게 굉장히 오묘하고 자연의 시간이 만든 깊은 무늬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죠. 그러니까 와, 여길 더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 나무의 뼈 시리즈나 이런 것들도 보면
나무를 훼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무의 결을 훨씬 더 깊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훼손이 아니라 분명하게 만든 거죠. 예.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그런 광고 쪽 일을 하셨고 다시 이제 이런 순수 회화 쪽으로 오신 건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떤 뭐 차이점이 좀 있는지. 이 채널이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광고가 일단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자본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 말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해서 내 아이디어를 올려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빨간 펜으로 찍찍 긋는 사람들이 많은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도와 내 발상이 결과물로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이 있기 때문에 웃음을 팔아가면서라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회화로 넘어오니까 이쪽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의도한 것, 내가 창의한 것, 그 다음에 내가 낸 결과, 이게 오롯이 다 내 것이에요. 남이 그걸 인정해 주든 안 하든 오롯이 내가 내 결과물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건 그냥 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고 저는 그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광고가 크리에이티브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 넘어가는 순서가 어려운 건데 이거는 그 순서가 오로지 나의 그냥 노동 안에 있으니까 훨씬 이 작업이 좋죠. 대신 이제 장단이 있죠. 왜냐하면 그건 자본이 있으니까 일한 만큼 팍팍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뒤에 자본이 안 붙어 있으니까 내 스스로 까먹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이제 이거는 나중에 가면 또 달라지겠죠. 뭐. 제가 뭐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뭐 작가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선생님한테는 나무는 어떤 건가요? 나무는 산이든 땅에 뿌리를 받고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생명력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무들은 땅에서부터 뿌리가 분리돼서 수분 공급이 중단된 나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래서 나무가 죽었다 그러죠. 그런데 나무 작업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무는 죽는 법이 없어요. 뿌리가 분리되고 수분 공급이 멈췄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수분을 증발시켜서 수분을 건조시키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살아있다고 느끼냐면 이런 큰 판들을 제가 이제 작업할 때 굉장히 강한 힘으로 테이블소 같은 거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자르다 보면 톱을 딱 잡을 때가 많아요. 나무 스스로가. 나무 스스로가 그냥 톱을 딱 잡아버려요. 그럼 그게 절대 안 빠지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얘 안에 에너지가 응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톱이 딱 가니까 그걸 잡아버리는 거죠. 와, 얘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 뿌리를 받고 수분을 받으면서 100년, 200년을 살았다면 제가 여기다가 다시 생명을 집어넣어서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500년, 1000년을 가게 해주는 게 이 나무를 가장 오래 살려놓는 길이겠다. 왜냐면 죽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작업들이 상당히 뭐라 하지 계획적이고 약간 이렇게 패턴화돼 있다?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선생님 작업할 때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걸 다 행위를 하시는 건지. 저는 작업을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작업해요. 그래서 저번 전시 이름도 직관의 습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슬랩을 저렇게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뭐 질문을 던지는 시기죠. 너는 뭐가 될 것이냐. 얘기하고 서로 입 밖으로 내진 않죠. 마음속으로. 네, 그건 뭐 이제 그건 이상한 사람이고 네. 마음속으로 너는 뭘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저도 스스로 이제 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나무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에 맞춰서 제가 작업할 거를 직관적으로 떠올리죠. 직관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 아니면 내 지식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걸 직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하나하나 정말 다른 느낌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다 다르죠. 대신 그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몇 가지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 안에는 있지만 나무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질에 맞게 내 방식이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런 작품도 옹이에서부터 파동이 시작하잖아요. 저 옹이라는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시작하는 시발점이잖아요. 근데 그 옹이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무 가지를 이루려면 여기가 강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 그 가지가 부러지지 않죠. 그러면 거기에 많은 양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강하려면. 나무가 베어서 쓰러지게 나면 거기서부터 미생물이 많이 발생을 해서 거기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똑같아요. 세 가지가 난다는 거는 생명이 솟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듯이 생명이 새로 태어난 건데
사실은 그날부터 죽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옹이도 세 가지가 난 부분인데 그로 인해 죽어가기 시작하는 시발점인 거죠. 인간도 사실은 맞아요. 네, 태어나는 순간 사실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인생도 태어나서부터 파동처럼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를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저기에 들어있는 거죠. 퍼져나간. 삶과 죽음은 하나다. 삶 끝에 죽음이 있는 게 아니고 죽기 직전에 그냥 삶이 있었던 거죠. 그걸 나무를 보면 그런 생각들이 그냥 들죠. 아, 근데 원래부터 약간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나요? 뭐 이전에 뭐 그때는 밥 먹고 살기 위한 카피를 쓰기 위한 훈련이었죠. 그 어떤 제품을 보면 그 제품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포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훈련이 돼 있어서 어떤 사물을 볼 때 해석하는 시선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본질을 보려고 예, 하시는. 그래서 나무들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떠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요. 무식해요.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작업을. 스윙하듯이.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1mm짜리 그라인더 날로 12,000rpm으로 돌아가는 그라인더에다 끼워서 찍어서 그리는 거거든요. 1mm의 두께로 저 작업을 하려면 너비가 30cm면 300번을 찍어야 돼요. 근데 그게 불규칙하게 찍히기 때문에 한 3번 찍어요. 그러면 900번에서 1000번을 찍어야 한 줄이 나오는 거예요. 작업이. 그게 50줄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5만 번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작품 하나를 만들려면 그라인더를 들고 12,000rpm으로 돌아가는 붓으로 5만 번을 찍으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고도의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손도 많이 다쳐봤고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라인더라는 건 자비가 없어요. 도는 게. 칼날이 자비가 있겠어요? 없죠. 내가 잠깐 한눈 팔면 그냥 쑥 들어가. 그러면 라인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망치는 거예요. 고도의 집중력도 필요로 하는 거죠. 힘도 필요하고. 그게 하루 이틀 3일 나일 하루 뭐 몇 시간씩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 폈다가 다시 하고 그러다 보면 막 뭐가 왔다 갔다 하죠. 머릿속에 내가 뭐 하는 짓인가부터 그게 이제 잘 정리해 놓으면 이제 작업 철학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냥 노동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터득, 배우지 마라, 터득하라. 배운 것은 거죽에 새기고 터득한 것은 뼈에 새긴다. 배운 것은 따라하게 하고 터득한 것은 따라하게 만든다. 배운 것은 얻은 것이고 터득한 것은 획득한 것이다. 배우면 빠르지만 구활은 쓰지 않고 터득은 더디지만 구활을 쓴다. 배운 것은 우려먹고 터득한 것은 창조한다. 저는 이 작업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예, 전 스스로 이제 터득하려고 했던 거죠. 배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배우면 자꾸 그거를 써먹게 되고 그렇지. 따라하게 되고 나를 가르쳐 준 사람만 넘으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령은 모래알 같은 것이고 쑥달은 바위와 같은 것이다. 요령은 모래를 움켜쥐는 행위이고 쑥달은 보석을 움켜쥐는 행위이다. 음악이나 스포츠나 미술이나 쑥달은 감동을 전달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힘이다. 요령이 허락되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을 지나야 비로소 예술이 시작된다. 아까 얘기한 노동의 길로 들어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제 작업을 음악이나 스포츠랑 견주어서 생각하거든요. 음악이나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무대에 서거나 어떤 경기에 나가려면 무대에 서기까지의 절대 시간, 절대 외로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피아노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켜거나 외로운 고독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10년, 20년이 있어야 무대에 오르고 그렇게 올랐어도 관객의 눈에는 1초 만에 들키고 안 들킴이 드러나잖아요.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단 1초 만에 저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죠. 음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절대 시간을 칼질을 하고 절대 시간에 음식을 해야 불질을 해야 어느 경지까지 가잖아요. 거기가 진입, 내가 오픈하는 시발점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망하는 음식점이고. 근데 미술은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쉽게 쑥 들어와서 쓱 그리고 쓱 나가는, 막말하자면 개나 소나. 네. 네. 아, 미술도
예술도 음악이나 체육처럼 절대 시간을 들여서 진입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 그러려면 절대 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그게 붓질이든 어떤 일이든. 근데 저는 그게 아까 말한 들키고 싶지 않았던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쉽게 들어오면 들켜버리거든요. 이건 나도 하겠다.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따라하지 못할 자리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하듯이, 바이올린 연주하듯이. 그래서 무대에 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최고의 재능은 전 꾸준함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미술 작가든 운동하는 사람이든 그렇죠. 제일 중요한 재능이 꾸준함이에요. 그게 천재성은 꾸준함에서 나오는 거죠. 멈추지 않아야 그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훈련하지 않으면 결과까지 도달할 수 없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자기만의 그런 루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잘 되는 모든 뭐 스포츠 선수도 그렇고 어떤 예술가들을 보면은 그 루틴을 계속 수십 년간을 네, 한결같이 했기 때문에 하죠. 그럼 네네. 하고들 있죠. 그런 네. 분들은. 네네. 그래서 대단하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말해서 뒤에서도 저도 맞아요. 막 혀를 내두는 그렇죠. 작품의 취향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내 취향이다 아니다 뭐 이건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있지만 그 태도는 맞아요. 똑같거든요. 누가 맞아요. 봐도 태도는 똑같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나무를 하면서 더욱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는 나보다 더 깊은 삶을 살았거든요. 오래 살았죠. 훨씬 오래 살았거든요. 네, 네. 언어로 표현하지 않지만 자기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나는 그거를 드러내주는 것일 뿐인 거죠. 말없이 이야기하는 철학이죠. 나무도. 나무 자체가. 어쨌든 스님한테 나무는 제 2의 인생을 살게끔 해준 어떤 하나의 그렇죠. 스승? 스승 같은 거죠. 그렇다면 쌤은 앞으로 어떤 작가로 좀 남고 싶은 건지.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 좋은 작가로 남고 싶죠. 네. 좋은 작가로 남고 싶은데 저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작품을 보면 취향도 다양하고 작가들의 색깔도 다양하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예쁜 그림, 어떤 거라면 무거운 그림, 경쾌한 그림. 근데 그게 통합적으로 좋은 그림일 때는 좋은 작품, 안 좋으면 안 좋은 작품. 이게 좋은 작품으로 구분이 되죠. 근데 저는 작가라면 좋은 작품으로만 구분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좋은 건 그냥 기본이고 대단의 영역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귀여운 작품이야. 예를 들어 작품의 색깔이 뭐 요즘 많이 유행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눈 이렇게 그리고 캐릭터 있고 컬러 캐릭터하고 뭐 이런 거라도 작품이 좋아. 근데 대단해 보이진 않아. 그러면 저는 반만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좋다. 와 이거 사고 싶다. 좋다지만 대단하진 않고 그냥 감각적이네. 뭐 이런 또 영역의 작품들이 있잖아요. 대단하다는 소리도 뒤에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그림을 그리지만 와 대단하다. 그거는 그 작가의 아마 인생하고 연결돼 있을 거예요. 대단함은 그 작가의 시간이 아마 투영되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든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그런 말들이 선생님 작품과 좀 닮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결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이런 놈이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네. 예, 그냥 뭐. 그렇죠. 저 오늘 선생님하고 참 긴 얘기를 좀 이렇게 하면서 나무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아까 그 태도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저도 상기시키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에 맞춰서 선생님 한번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닮았네요. 코가 크고 제가 눈이 처지고 코가 큰데. 뭐 그냥 느낌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작업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이렇게 즐겁게 또 얘기하고 앞으로 선생님의 인생 2막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